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나라죠. 근데 그 중국의 대표 인공지능이 얼마 전 리플 가격을 42달러까지 상승한다 찍었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 1달러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 28배 이상 오른다는 얘기예요. 같은 시점에 구글 AI는 3달러, 챗GPT는 2달러에서 4달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세상 같은 데이터를 보는 인공지능들인데 왜 이렇게 각각 전망이 다른 걸까요? 그리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42달러라는 XRP 도달 숫자가 사실상 가격 예측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얼마 전 중국 최대 기술 기업 알리바바가 만든 인공지능이 리플 연말 가격 분석한 결과를 내놨고 인공지능이 뽑은 기본 시나리오의 목표 가격은 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는 극단값이 42달러였는데요. 기사의 제목마다 42달러가 크게 걸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흥분하셨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다른 부분들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들끼리 이 전망치가 왜 이렇게 갈리냐, 이 점이 저는 궁금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인공지능들은 비슷한 뉴스, 차트, 경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근데 결과값은 어떤 건 3달러, 어떤 건 42달러예요. 그 차이가 10배 이상 나버리죠. 저도 처음에 인공지능마다 성능이 다른가 보다 이러고 넘기려고 했었는데 근데 자료를 다 파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차이는 이 데이터가 아니라 가정에 있었고 여기서 가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일어날 거라고 믿느냐, 바로 이런 문제겠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이 구글이나 챗 GPT 같은 AI들, 리플이 전세계 결제의 중심이 될 확률을 보수적으로 잡았죠. 반면에 알리바바 AI는 그 확률을 훨씬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7달러가 기본이고 42달러가 극단값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깔린 가정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진짜 질문 하나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42달러라는 숫자는 대체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져야지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계산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리플 개수에 42달러를 곱해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3천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참고로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회사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전후죠. 그러니까 42달러라는 거는 리플이 그 수준 회사들과 비슷한 몸집이 된다는 뜻이고 단순히 상승할까 말까 정도의 예측이 아니라요. 아주 큰 전제 조건이 깔려야지 가능한 숫자라는 게 이 지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알리바바 AI가 42달러를 가능하다라고 본 건요. 하이퍼 채택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해요.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해외 송금할 때 리플을 핵심 통로로 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은행들이 해외 송금할 때 스위프트라는 아주 오래된 시스템을 주로 쓰고 있죠. 그 자리를 리플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당연히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한가?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 도합해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규제 쪽을 살펴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상품거래를 감독하는 CFTC, 이 기관이 최근에 공동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에 대해서 디지털 상품이라는 카테고리로 함께 묶은 틀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과거에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보려고 했었고요. 그게 몇 년간의 리플 가격을 짓눌렸던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긴 싸움의 방향성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건 미국에서 나온 리플 투자 상품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리플을 담는 현물 ETF가 이미 출시되어 있죠. ETF라는 말이 어려우시면은 주식처럼 살 수 있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온 뒤로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 우리 전부 다 봤습니다. 같은 통로가 지금 리플에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얼마나 큰 자금들이 추가로 들어올지 이거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미국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클래리티 액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통과만 되시면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다루는 규칙이 훨씬 더 명확해지죠. 그동안 매번 영상 통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 정확히 언제 어떤 형태로 최종 통과될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봐도 이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바라보는 거는 4월 말부터 5월 초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속보가 뜨는 대로 채널 텔레그램 브리핑방 그리고 영상 통해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 세 가지를 이어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XRP 42달러라는 숫자의 전제 조건들 이상하게도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드시나요? 저도 이런 부분들 정리하면서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조건이 깔리는 것과 그 조건이 끝까지 완성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죠. 지금 보이는 거는 이 퍼즐의 몇 조각이 놓여있다 뭐 이 수준인 거지 퍼즐이 전부 다 맞춰졌다 이런 뜻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42달러 같은 극단값으로 단번에 가는 그림들이 아니라 먼저 기본적인 시나리오 XRP 7달러 구간이 가장 현실적인 테스트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규제 정리, ETF 자금 유입되면서 클래리티 법안까지도 조건이 단계적으로 채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도 단계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한꺼번에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 가셨으면 하는 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XRP 42달러라는 숫자, 이거 하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숫자가 가능해지려면 뭐가 채워져야 되는지 그 조건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미국 SEC 분류 흐름들, 미국 리플 ETF 자금 흐름들, 클래리티 법안 진행 상황들, 이 세 가지 앞으로 뉴스에서 보실 때마다 필터로 사용을 하시면은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리바바 인공지능이 제시한 XRP 42달러는 확정된 목표 가격이 아니라요. 특정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극단적인 값이라는 거. 인공지능들마다 이 전망이 다른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조건이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잡았느냐의 차이였고, 지금 실제로 그 조건 중에 일부가 현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이번 이슈의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왜 하필이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한 중국의 인공지능이 왜 서방의 인공지능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리플을 띄우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코인 시장에서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면요. 리플이라는 코인이 재미있고 또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리플 언제 가나, 리플 5,000원 다시 언제 상승하나 이런 탐만 하고 또 기다림만 가지면은 코인 시장이 부정적이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리플이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기실 텐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시장은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팔고 또 반대로 내가 매도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하셔야지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리플이 3,000원, 4,000원 돌파하고 또 5,000원 부분까지 상승하면서 만원, 5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시점이 오히려 정말 신기하게도 매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또 리플이 하락해가지고 2,000원 아래 1,800원까지 하락했을 때 이거 다시 1,000원까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시점이 매수 시기인 경우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에 투자 시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도 필요하겠지만 또 심리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그리고 단기 저점 라인에 대해서 안내드릴 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리적으로 단기 고점 부분이었던 5,000원 부분 누구든지 여기서 더 상승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때 우리는 매도했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안내 그리고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서도요. 분할 매수에 대한 타점 오히려 1,800원 라인에서 리플을 매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 시장은 최악의 시장에서 반등을 또 최고의 시장에서 하락을 반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팔아야 내 돈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